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항상 한 번 하면은 거의 다 두 번씩 해요. 그러니까 말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두 번 하지만 실제 대통령 임기가 8년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대통령 하는 자가 8년을 다 찾아먹으려고 하고 거의 다 찾아먹는데 중간에 나간 사람들이 있었죠. 나간 사람이 탄핵 된 사람 있죠? 누구죠? 닉슨.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은 거의 다 유임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선거제도가 복잡하고 또 미국 대통령 선거는 두 번이지만은 현역이 좀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 한 상태. 내가 최종적으로 누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앉아서 에너지를 보내버려요. 알겠죠? 트럼프는 16명의 꼴찌였죠? 내가 에너지 보냈죠? 그래. 왜 그러냐? NBN에서 나와 트럼프를 같이 비교해가지고 좀 트럼프와 함께 비하시킨 적이 있지.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대통령 나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난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에너지를 보내겠다는 말은 그것을 할 수는 없고, 근데 내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 트럼프하고 나를 비하시키니까 내가 나와서 뭐 했겠어? 트럼프 에너지 보냈겠죠? 그냥 16명을 다 이겨버려. 그 다음에 힐러리는 매번 덜러리 서는 사람이라 그래서 힐러리가 좀 이름이 안 좋아. 그래서 힐러리가 덜러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됐죠. 16명을 이긴다는 것도 공화당에서 불가능해. 트럼프는 정치권이 아니었어. 다른 후보들은 전부 정치권 후보야. 뭐 상원의원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트럼프는 사업하던 사람이 뛰어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정치권을 뒤집어 엎어버렸어. 그 참 공화당이 까무러쳤어요. 그래가 됐죠. 허경영이가 중간에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가서 트럼프를 또 만날 수도 있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이 사람이 후원금은 트럼프보다 몇십 배로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이 이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트럼프는 코로나라는 이런 세계적인 악재를 만났죠. 그래 거기에 대처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러나 한반도 전쟁은 막았죠? 안 하게 했죠? 여러 가지 김정은이도 만났죠? 아주 부드러운 제스처도 있어요. 알겠죠? 모든 것은 한반도에 있는 허경영의 손에 의해서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국민 생계가 보장되는 국민 배당제를 실시하면 기업의 경쟁력 약화, 고용 감소시키는 최저임금 제도는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이 제도를 없애는 것에 대해 의견을 여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약점은 임금이 높고 경쟁력이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국민 세금을 공무원들이 쓰는 세금을 줄여서 국민들에게 주는 대신에 뭐가 이깁니까? 최저임금이니 이런 소리는 없애야 되겠죠. 없애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막아야 되겠죠. 또 해외 기업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 굳이 해외에다가 공장 차릴 필요가 있나? 우리 노조도 대통령 되면 안 하게 되죠. 뭐 노동활동도 달라지겠죠.
그런데다가 최저임금제도가 없어지니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종업원들이 임금 좀 내려주세요. 우리 직장에 많이 고용되게. 이런 시대가 옵니다. 내가 오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걱정은 할 이유가 없어. 최저임금제도 폐지. 알겠죠? 네. 얼마를 주든 기업 자율에 맡겨요. 알겠습니까? 네. 어떤 기업은 월급을 일반 기업보다 3분의 1만 받아. 왜? 배당금이 있으니까. 부부가 배당금이 300만 원이 나오고 하니까 월급을 적게 받겠다고 데모를 하는. 하니 할 수 없이 사장이 받아들여. 최저임금에 걸리나? 안 걸릴 수, 지금 법에는 걸려요. 종업원들하고 가짜로 합의한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는 폐지해야 돼. 알겠죠? 18부터 150만 원씩 나오고 한 200만 원씩 나오는데 뭐 최저임금이 도대체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 대답은 아주 시원시원하죠? 아주 시원시원해요. 얼음이 필요 없어.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네, 장문에 편지를 써오셨습니다. 선친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셔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참전용사 명단에서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일원 한 푼도 받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모든 또 생존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누락된 참전 용사를 찾는다는 캠페인도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저희 선친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높으신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억울한 사람들은 100% 구제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당시는 우리 시스템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유실된 군인이 많아요. 증거도 없어요. 물에 떠내려가 버려서 군번까지 매달고 강물에 들어가 버리면 없잖아요. 흔적이 없는 군인이 많아요. 이런 군인들이 억울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쟁에 끌려간 건 사실이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무조건 전사자로 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도 뒤늦게나마 내가 해주겠어요. 알겠죠? 이거는 국가가 그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 진짜냐 가짜냐 이거 몇백 년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는 어머니가 있고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합창해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군대 갈 때 확실한 기록 제도가 별로 없어.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막 징발해서 가는데 면사무소나 이런데 기록이 제대로 없는 거야. 폭격 이러니까 있나? 그런 억울한 사람들은 군인으로 정리해서 100% 처리해 줄 겁니다. 그 영혼은 내가 다 좋은 곳으로 안내해 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다음은요. 유튜브에서 보니 귀신을 보는 사람이 말하길 귀신을 보면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눈을 마주치며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 이랬습니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이 실제 눈에 보여요. 알겠죠? 그리고 귀신이 눈을 쳐다봐요. 마주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에너지가 아주 허하지 않으면 관계없고 또 흑행령 부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에라도 귀신을 봤다. 또 실제 현실에서 귀신을 봤다. 그래서 밀양에 옛날에 사또가 부임했는데 부임하는 사또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임한 그 사또는 안 죽고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또만 부임하면 그 다음날 장례 준비를 해. 장례 준비. 근데 그날도 장례 준비를 해서 가보니까 사또가 살아있네. 이게 웬일이야. 사또만 부임하면 죽어. 그 다음날 되면 시체 치우러 가야 돼. 그게 동네 기존이 그렇게 돼 있었어. 재수 없는 사람이 밀양사또로 부임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부임한 사람은 귀신이 딱 오니까 빤히 쳐다보는 거야. 여자야. 딱 들어오니까
뭐 이러면 안 보려고 이러지 않고 귀신을 딱 쳐다보고, 무엇 때문에 귀신이 나를 만나러 왔노? 귀신이 딱 이렇게 물어요. 귀신이, 야, 요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내 억울한 걸 내 풀어주리라. 뭐가 억울하냐? 자기를 죽인 사람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알았다, 내 그놈을 잡아서 요절내마. 이러니까 그 여자 하늘 풀어주죠. 풀어주니까 귀신이 와서 절을 하고 다시는 안 와. 사라졌죠. 그래 그 밀양군이 조용해졌다는 그 옛날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귀신을 빤히 쳐다보면 귀신이 따라온다고? 아무나 안 따라와요. 절세 미인일 경우에는 귀신이 따라와요. 귀신은 주로 남자 귀신이 별로 없고 여자 귀신이 많습니다. 여자 귀신은 남자 귀신일 때 여자를 따라와. 잘생겼으면. 그래서 무당 중에 잘생긴 무당 있죠. 그런 사람은 남편을 해코지 해버려. 자꾸 해코지하고 그 여자 옆에 붙어서 있으려고 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건 남자 귀신이야. 그런데 여자 귀신은 또 그렇게 남자 귀신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자 귀신들은 남자들한테 뜻만 이루면 가는데 남자 귀신이 여자한테 잘 붙어. 여자 귀신은 여자한테 안 붙어요. 알겠죠? 그래서 귀신이 뭐 무조건 귀신 봤다고 달라붙고 이러잖아요. 눈을 맞춰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죠? 더군다나 허경영 부르면 아무 상관없어요. 혹시나 만나면 소식 전해줄 테니까 부탁할 거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네. 알았죠? 이성과 저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자파가 달라서 그래. 거기는 귀신파고 여기는 인간파니까 사이클이 좀 달라요. 파동이 달라요. 그래서 귀신은 인간의 눈에 잘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40일만 금식해 보세요. 귀신 안 보이는 사람 없어요. 귀신이 막 보여요. 전신에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굶었기 때문에 이미 저 귀신들 세계로 몸이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굶으면 가버리니까. 준비 단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운동해야 귀신 세계 들어가니까. 그러나 몸이 허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혈을 많이 했잖아. 갑자기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귀신이 보여요. 갑자기. 그러면서 까딱 막 이래요. 그때 좀 더 피를 많이 흘리면 이제 가요. 막 그때 헛게 보이면서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가는 건데 그러기 전에는 귀신 관계 없습니다. 가고 싶으세요? 호갱령 있는 데 있을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귀신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야. 100급 동안 쌓아놓은 죄, 쌓아서 모아놓은 죄죠. 100급 적집죄. 이게 말이야. 축복받으면 돈탕진. 한 방에 다 몽땅 없애 탕감해버린다. 그런데 100급 동안 지어서 쌓아놓은 죄도 축복받는 순간에 돈탕진. 완전히 한 방에 짱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뭐 귀신이, 내가 이거 써놨는데 여러분들 뭔지 알았었나? 100급 동안 1급이 5억 년 6억 년이야. 그러면 100급이 뭐 얼마야? 그 100급 동안 지난 죄도 축복 한 방에 돈탕진. 돈이라는 건 뭐죠? 도노와 점수할 때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야. 도노와 점수 알죠? 도노 이렇게 하면 도노가 되는 거야. 불교에서 눈 깜빡할 사이에 깨달아 버리는 거. 도노. 점수는 공부해가지고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고, 도노는 허경영한테 탁 보는 순간에 그냥 어머 축복 받아버리면 도노가 돼버려. 맞아. 돈 탕진 다 없애버린다. 그 내가 왜 아까 써놨겠어? 이런 귀신 소리가 나올 줄 알고서 난 알겠죠? 여러분들이 귀신한테 끄달린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많은 종교 시설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을 때 그때는 여기 길자리가 없어. 다 그때는 이미 먼저 된 자가 다 꼴발이 되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돼.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됐잖아. 그래. 그거 잘났다고 하면서 막 이런 자들,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맞아, 안 맞아? 오히려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거야. 백공에 먼저 가요. 알았죠? 나중에 어머 저게 진짜 허경영이네 하고 깨달아가지고 쫓아오면 그땐 늦어 안 늦어? 그때는 기차가 떠나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정원이 차가지고 우주에서는 출발해버려. 가는 거 맞아, 맞아요? 인원이 1000만 내외죠? 그것이 차겠죠? 찬 다음에 오는 자들은 날아가는 비행기 없이나 구경하고 있으면 되지. 네, 다음은요. 요즘 돌아다니는 말 중에 앞으로는 돈이 없어진다, 은행이 없어진다 하는데요. 총재님께서는 앞으로 은행을 세울 계획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총재님께서 세우는 은행은 기존 은행과 어떤 면이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은행이 없어진다 이런 말도 유언비어예요. 우리가 핸드폰이 앞으로 은행이 되겠죠. 그러나 그래도 은행은 있어야 됩니다. 맞죠? 네. 왜? 환전 업무나 해외 송금 업무 이런 것이 꼭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질 수가 없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은행은 역사와 함께 합니다. 시작과 끝까지 같이 가니까 이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만드는 은행은 하늘궁에서 나중에 만들겠죠? 시중은행만큼 자본금도 많을 거고 큰 은행이 되는데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득이하기 어려울 때 우리 은행의 특징은 무이자겠죠, 그죠? 그죠? 무이자를 가져서 분할해서 상환하면 되죠. 이자 내는 게 원금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자가 없는 대신 원금을 갚아가면 되잖아. 좋죠? 갚다가 못 갚으면 백금 가버리면 그만이야. 재밌죠? 우리는 은행이 있어도 재밌는 은행이야. 그죠? 뭐 적자 볼 일은 없어. 사람들이 다 양심적이니까. 알겠죠? 그 어떤 돈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은행에다 막 기부를 해. 이거 좀 없는 사람들 좀 빌려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적자 볼까 은행이? 안 보는 은행. 적자 보면 메꿔주는 사람이 나오는 은행. 좋잖아. 정 떼먹는 사람은 있어도 지금 은행에도 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도 어느 정도는 손실을 보더라도 거기에 기부자가 나와. 내 재산 좀 은행에 좀 자본금으로 좀 넣어가지고 좋은 일 좀 하세요. 뭐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하늘궁은행은 나중에 재밌는 은행이 될 거야 아마. 알겠죠? 네, 다음은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인데요. 어떤 사고 후에 조금의 접촉이 있어도 극한의 통증을 느끼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매일 이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업보로 이런 병을 앓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래에는 치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병은 세 가지로 오죠. 세 가지로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에너지는 그죠? 기가 허하다, 기가 강하다 이렇게 있겠죠, 그죠? 기가 너무 높다, 기가 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피는 뭐예요? 기어라고 그랬죠?
기어. 그러면 기어는 뭐죠? 이거는 에너지지만 이거는 피란 말이에요. 피. 블루드 피. 피는 말이야. 막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는 어혈이 지는 거야. 뭉쳐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몸에 교통사고 이런 거 날 때 생기죠? 사고 같은 거. 충격에 의해서 아주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몸에 돌아다녀. 온몸에 다 가서 괴롭혀. 비가 오고 나면 막 전신에 어혈이 생겨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혈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피가 죽은 피가 돌아다니는 거야. 피가 죽은 피가. 이게 머리 가면 머리가 아프고 이게 간에 가면 힘이 빠지고 막 돌아다녀. 죽은 피가. 피가요. 여기 죽은 피가 일단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다음에 심장 일로 오나? 여기 방광에 여기 허벅지 다친 피가 심장 들어가겠죠? 들어간 다음에 어깨로 가버려. 이 펌프질 할 때. 맞아. 한강에서 내려간 물이 한강 위에만 비가 오나? 한강에서 내려간 물이 아프리카에서 나중에 정발해가지고 비가 올 수 있잖아. 지 기분 나는 대로 돌아다녀. 여기가 아팠다가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이쪽이 아프네. 돌아다녀? 심장에 펌프질 할 때마다 들어온 놈을 저쪽으로 내버리고 들어온 놈이 이쪽으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어혈이 생기는 거라. 그 다음에 영어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기울이라고 그랬죠? 기울은 이거는 막힐 울자야. 기울. 이거는 스트레스는 기가 이거는 무슨 병입니까? 우울증이야. 우울증이라는 이 병은 우울증은 이 피도 아니고 에너지도 기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피와 기가 좌우돼 버려. 스트레스에 의해서 요 놈이 요 두 개를 지 맘대로 조절해 버려. 피가 안 돌게 할 수가 있어.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 그 엄마가 피가 딱 스톱해. 목을 탁 잡으면서 뒤로 잡아줘. 엄마 기절한 거예요. 그래. 그때 왜 저렇게 오냐? 피가 끈적끈적해져 버려. 순식간에 피가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많은 피의 양이 갑자기 충격에 의해서 스트레스에서 피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럼 죽은 피가 많아지면 피가 어떻게 돼요? 피는 피 혈소판이 이렇게 생겼잖아. 동글동글. 이래야 혈관성으로 샥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 피떡이 이렇게 뭉쳐버려. 이거는 남한테 욕을 들을 때 욕을 할 때 피가 혈소판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남한테 칭찬 들을 때 혈소판이 이렇게 바뀌어. 칭찬을 들으면 혈소판이 화색이 확 좋아져. 근데 남한테 야이 막 쌍욕을 듣잖아요. 혈소판이 이렇게 돼버려요. 피떡이라고 그래. 피떡. 그래가지고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야. 욕 먹고 나면.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는 이거를 좌지우지해버려.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울증이 오면은 이건 이제 위험 수위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그 이야기 그 사람이 주로 물은 이야기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업보야. 맞죠? 사고업보. 또 아기를 배로 째서 낳았다든지 그러면 죽은 피가 몸에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기어 이런 것은 사고. 그러니까 마음에 의한 것이 이거를 E와 B를 플러스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사고에 의한 것이 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이 다치면 피가 다치잖아. 피가 다침으로 해서 B 플러스 마음에서 오는 거 있을 수 있죠. 사고로 다리가 잘려버렸어. 스트레스 생겨 안 생겨?
여러분 맨날 머리가 아파. 피가 막 거꾸로 솟아. 생각만 하면 사고 순간이 떠오르죠. 그러면 갑자기 기가 막 올라. 혈압이 올라가서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인들의 병은 이런 거는 그냥 허경영 부르는 게 거의 끝이야. 축복받는 거야. 네? 여러분들이 이거 원인을 알아가지고 고칠 수 있나? 성령을 받아버리면 천사 들어가 안 들어가? 피부 천사부터 근본 천사, 호르몬 천사까지. 알죠? 근본 천사가 호르몬 천사야. 유전자 천사. 그러면은 이 5가지 천사만 여러분 몸은 다 고쳐져. 들어가 있으면은 좋아지죠? 축복받으면 또 사고가, 큰 사고가 작은 걸로 액땜해버려. 알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생기는데 아까 같은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 그냥 에너지, 블루드, 스트레스 이 3가지가 기어와 기울로 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겠고, 남을 요구하면 내 혈소판이 망가지고, 2번째 내 혈관벽이 두꺼워져. 생명이 줄어들어. 남을 많이 오랫동안 미워하면 혈소판이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이 혈소판이 어디에 가서 쌓이냐?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져. 성질 못된 사람은 점점점 혈관벽이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심장에 스프링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게 뭐예요? 스탠스. 고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혈소판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니까 아예 혈소판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남 미워하지 말아야 돼, 안 해야 돼? 돈 떼었으면 인간은 전부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하는 거지야. 같이 있으면서 서로 어불려 먹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야. 떼문 놈 잘 살아 이래버리고 혈소판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저놈의 새끼 두고 보냐 이러면은 지 혈소판만 망가지고 그 모세혈관이 점점 두꺼워져. 빛이 끄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혈관이 경화가 와. 뻣뻣해 가지고 나중에는 탄력을 잃어버려. 심장마비가 와. 알겠죠? 그걸 우리는 천벌이라고 그래. 천벌. 그리고 또 호르몬대로 또 내가 화를 잡고 내가 남을 미워하면 또 호르몬대로 막 온갖 몸을 공격해. 알겠죠? 그러니까 혈소판 망가져. 호르몬 작용이 다 무너져 버려. 갑자기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 되겠어요? 좋은 엔돌핀이 나오다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다가 갑자기 말이야 나쁜 호르몬이 둔갑을 해버려. 성질나면 내는데 남 한번 미워하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계속 미워한다. 1년 내내. 그 며느리는 혈관 다 망가져 있어. 혈관 조영제 넣으면 혈관이 군데군데 맥혀 혈소판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미워한 데 대한 천벌이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내가 힌트 주죠. 절대 인간을 내가 면도칼로 내 목을 자르는 게 낫지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온갖 병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 혈관은 너무너무 길어서 일일이 긁어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내지 않아야 돼. 알겠죠? 그 내를 봐요. 항상 방심방심 웃잖아. 그런데 뭐 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좀 이러면 내가 뭐라 하기는 해도 즉시 웃어요. 또 즉시 정상으로 돌아와. 그놈들 막 높은 놈들 욕을 해도 즉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밝은 성격을 가져야 혈관 안 망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아. 호르몬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다가 한번 누구를 미워해버려. 호르몬 전체가 뒤집어져 버려. 아드레날린 막 나오는 거야. 노르아드레날린 막 나와. 나쁜 호르몬이 내 11개 강의해줬죠. 좋은 호르몬 11개 이야기해줬죠. 이 좋은 호르몬이 졸지에 나쁜 호르몬으로 바뀌어버려.
다 했습니다. 네, 미래에는 치료 방법이 나오겠죠. 미래에는 치료 방법이 나오겠죠. 지금은 진통제만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힌트 드릴게. 수명을 연장하거나 생명공학이 발달돼서 다 좋아지는 건 나오는데 요 메커니즘은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없앨 수가 없다는 거. 그 약은 안 나온다는 거. 알겠죠? 남 미워하는데 좋은 호르몬 나오는 약 안 나와. 맞아. 자기 아버지 보고 욕하는데 그 집안이 잘 되는 거 그런 약 나올까? 안 나와요. 아버지한테 무능한 아버지라고 욕하는데 그 집안 잘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약은 안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인간의 성품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업장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약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돼요. 단 이런 약은 나와. 혈관 청소한다는 거. 지금도 그런 약은 있어요. 있는데 청소를 맨날 하면은 혈관 망가져. 맞아. 안 성질 안 내고 안 해야 되는 거야. 약은 지금도 혈관 청소하는 약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래, 그거 막 먹어봐요. 못 버려요. 맞아. 그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약은 영원히 나올 수 없게끔 우리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자,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어. 허경영 이름 알았죠? 사람이 죽은 후 사람으로 윤회하지 못하고 하등 동물이나 곤충 벌레로 영혼이 들어가는 경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돼서 영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귀신으로 남은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봐요. 인간이 잘 들으세요. 모기로 가진 않아요. 곤충으로 가진 않아요. 곤충은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난 거야.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인간은 동물로는 가요. 동물로. 불교에서는 인간이 미물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신인이 직접 인간을 움직이고 우주 만물을 만든 자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어요. 알겠죠? 인간은 동물이나 새 정도는 가지만, 알겠죠? 가축 정도는 가지만 인간과 인연이 없는 모기나 이런 거는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야. 모기가 있어야 참새가 살고 참새가 모기를 잡아먹고 뭐 이렇게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먹이 사슬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고, 물고기 중에도 척추동물 돌고래나 고래나 이런 거는 인간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들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 지능이 뛰어나죠? 근데 일반 물고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로는 가지만은 미물 곤충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물로 갔다가 그 윤회 과정이 개가 됐는데 주인 집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걸 건졌다. 갑자기 가서 건졌다. 집에 불이 나려고 하는데 주인을 깨웠다. 개가, 이런 개는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요. 무슨 공로가 인정이 돼. 공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공로가 인정되니까 동물도 기회를 봐서 그 집을 오래 지켰다든지 공로가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고, 귀신은 그 조상 누구 하나가 백궁에 갔다든지 가서 그 자를 다시 사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백궁에 도착한 사람은 귀신들을 사면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래 가서 자기 집안에 자기가 특별히 아는 귀신은 바로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축복을 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귀신도 조상이나 후손을 잘 두면 다시 리바이벌이 돼. 또 그 후손 중에 어떤 자가 큰 공을 세웠다든지, 강제우 소령이 훈련병들이 던진 수리탄을 저 앞에 참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르고 뒤로 날아가가지고 뒤에 수리탄 자기 투척 차례를 기다리는 거기 몇백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이렇게 자기 차례가 돼야 되니까 거기에 떨어져서 수리탄이, 강제우 소령이 갑자기 날아오는 수리탄을 보고서는
그 애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수리탄을 끌어안고 죽었어. 그 옆에 애들은 전부 엎드려 그러고 강제부 소령이 뛰어간 거야. 그 엎드리라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포복을 엎드렸어. 그런데 강제부 소령이 공중을 붕 뜨면서 없어져 버려. 그래서 강제부 소령 몸이 뼈다귀 하나도 안 남고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강제부 소령이 거기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살렸어. 그 폭탄이 여기에 그 사람이 폭탄을 확 끌어안으니까 이게 터지면서 강제부 소령 몸이 가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육군사관에 가면 강제부 소령 동상이 가운데 있어요. 너가 육군사관학교 장난하러 온 게 아니다. 병사들 생명을 지키러 왔다. 그리고 강제부 소령 동상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그 사람의 그걸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육사 나온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자기 동료가 죽는다거나 우리 국민이 위험할 때 자기 목숨 하나는 바치었다.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쳐다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교육이 돼 있어. 장교들은 희생정신이 사병보다 높아요. 알겠죠? 동료가 자기 병사가 죽는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쫓아가서 수리탄을 끌어안는 거와 똑같아. 맞아. 자기 아들이 거기 손자까지 한 10대 명 있는데 폭탄이 날라왔네. 수리탄이 딱 떨어졌네. 그러면 그냥 할아버지가 뛰어가서 엎쳐버려. 할아버지만 죽고 다 살았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재밌죠? 귀신으로 남은 영혼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충분하나요? 그러니까 강제부 소령 같은 사람이 나온다거나 후손 중에 후손 그 귀신이 됐는데 자기 집안 후손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그 귀신이 그 후손의 음덕을 입어 사면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그 훌륭한 아들 하나 나와서 훌륭한 정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그 귀신들 조상들이 사면을 받아.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창녀를 사면해 줬지.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는 창녀가 와서 예수를 곁에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제일 사랑을 받다가 형님들 때문에 구렁텅이 들어갔죠. 그게 무슨 구렁텅이야? 물웅덩이야. 물고이라고 해놓은 건데 비가 올 때는 거기 물이 고여 있어. 그러면 양떼들이 그 물을 먹는 거야. 근데 건기야. 그때는 비가 안 올 때니까 구렁텅이에 물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요셉이 살았지. 그 물이 있을 때 집어넣었으면 사람이 올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깊어. 거기는 사막이라 구렁텅이를 많이 파놔요. 물이 갇혀 있어야 양떼들이 물을 먹으니까. 그래서 거기 물을 퍼가지고 먹이고 하는 데인데 거기다 애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거야. 마침 상이들이 지나가니까 형제들이 야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자. 야, 돈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마탱이 야 요셉은 죽이지 말자. 살려주자. 팔아버리자. 일이 된 거야. 그 팔았죠? 노예가 됐죠? 이 좋은 집안에 있는 애가 그게 뭐요? 노예가 돼서 팔려갔죠? 팔려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안 해서 독학 내 그치? 갑자기 나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집안에 태어났잖아. 아들인데 거지가 됐다가 모섬이 됐잖아. 어릴 때. 그럼 모섬으로 요셉이 모섬이 된 거야. 그것도 이집트 사람의 종이 된 거지. 그 종노릇 하는데도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니까 뿌리쳤죠? 뿌리치니까 보디발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잘못한 거지 요셉이 거짓말 할 리가 없어. 그런데도 자기 마누라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왕족이야. 그러니까 요셉을 너 인마 잘못했으니까 감옥 가. 아주 이렇게 거짓말로 속으로는 요셉 편을 들어. 요셉이 뭐 당신을 범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그래 요셉을 구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줬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 감옥에 가서도 뭐 해요? 항상 자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경이 와도 불만 있나?
아, 이건 하느님이 나한테 주는 환경이야. 야,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또 열심히 하는 거야, 감옥에서. 그러니까 기회가 6년 만에 와나? 오죠? 와서 빠져나가지. 빠져나가서 총리가 되죠. 요셉에게는 비관이나 불만을 한 적이 있나 없나? 없죠?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괜히 남편 핑계, 뭐 마누라 핑계 하지 말아요. 이거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돼. 아, 저 사람하고 나는 궁합이 안 맞구나. 빠른 시일 내에 헤어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건 괜찮아. 그러나 자기가 저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려면 헤어져야 되겠다. 요거는 중간수야. 괜찮은 거야. 그러나 싸우려고 하는 건 하수란 말이에요. 하수. 최상수는 허경이한테 찾아와서 궁합을 맞춰주세요. 옆에 내가 천사한테, 야, 천사들 이 두 사람 궁합 나쁜 거 좋은 걸 해줘. 이러면 천사들이 바꿔줘 안 바꿔줘? 그 자리에서 떼보면 안 떨어져. 금방 떨어지던 게. 맞아요. 천사의 명령으로 굳이 같이 살고 싶다면 바꿔주는 거. 그게 최상수야. 둘째, 좋게 이혼하는 거. 원수 안 되는 거. 셋째, 원수 돼서 맨날 싸우는 거. 알겠죠? 백극 적집제, 그죠? 축복 돈탕진. 축복 받음으로써 사라져 안 사라져? 사요나라, 싹살이. 일본말로.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홍보해서 하늘궁 빨리 지어야 됩니다. 하늘궁 지금 짓는 거 계속 들어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알겠죠? 나는 지어놓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공헌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와서 빌라 지어놔, 막 여러분 주택 많이 지어놓을 거야. 수천 채. 막 그냥 여기 와서 막 남자 독신, 여자 독신들이 어울려서 맨날 여기 재밌게 지낼 곳이야. 노후에 재밌어요. 어떤 요양병원 가봐. 갇혀가지고 요양병원 밖을 못 나가게 간호원이 막아. 이거 보세요, 영감님. 어디 가세요? 아, 네, 밖에 좀 답답해서 운동 좀. 이거 보세요. 운동하다가 대퇴구를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못 나가요. 아, 이래가지고 갇혀가지고 2달만 있으면 근육이 다 없어져. 그래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 만나러, 어머니 만나러 가보니까 어머니 허벅지가 살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이야, 그래 엄마 이 다리가 왜 이래? 못 움직이게. 나가면은 넘어진다고. 길 잃어버린다고. 못 나가. 여기가 감옥이야. 잘 들었어요? 하늘군 그러나? 그냥 늙어서 돌아갈 때까지 돌아다녀. 가는 데마다 친구들이 있어. 붙들어줘. 다 강의 듣던 사람들이야. 서로 업어주고 붙들어주고 또 강의 때 허경이한테 오고. 좋아 안 좋아? 낙원이야, 낙원. 네. 이것으로 159회 하늘궁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문제를 섭리로 쉽게 풀어주신 신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신혜님. 하늘궁은 잔디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늙어서 자빠지거나 엎어져도 괜찮아요. 다칠 염려 없어. 알았죠? 지금부터 신혜님의 전체 에너지 시간이 있겠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주십시오. 백급 적집제가 축복 돈탕진. 순식간에 없어지죠? 100급 동안 진 죄를 축복받는 즉시 돈탕진 하듯이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몸 망쳐놓은 거 성령을 줘가지고 순식간에 몸을 정성하겠다. 이것도 돈탕진이죠? 맞죠? 내가 망친한 몸 즉시 성령 받아가 돈탕진 해버리겠다. 모든 병을 돈탕진 해버리라. 알겠죠? 성령 들어라! 전부 눈 감으세요. 눈 감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 또 하늘궁에 와서 각종 강의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듣는 사람 뚝뚝 떨어져서 코로나를 우리는 그 규정을
시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뚝뚝 떨어져 앉아 있죠. 그리고 주로 야외에서 많이 듣고 있죠.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듣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 환경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자들은 다 나라! 다섯 천사가 들어가서 다 고쳐라! 모든 돈 문제로 고통받고 직장과 가정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질 문제 풍족하게 해결되라! 모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 다섯 천사 들어가서 해결되라! 부동산 이사 문제나 매매 문제, 전세 문제, 월세 문제, 부동산으로 인한 재판에 연루된 사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라! 자녀들의 결혼 문제 모두 해결되라!